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 52분입니다. 연휴 잘들 보내고 계시죠? 영상 녹화 일정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월요일 날 한국장 휴장이기 때문에 저도 월요일 날 영상 녹화 없이 그냥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아침에 평상시처럼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이 영상은 금요일 날 미국장 마감을 살펴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그래서 좀 녹화를 진행해 보자면은 일단은 물가지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 이렇게 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겉으로 일단 그 재료 때문에 하락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일단 뭐 말씀을 드렸죠. 좀 자세한 내용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지표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유로존에 있는 CPI들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가 높게 나와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서 좀 충격을 받았고, 또 그리고 미국장에서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미국 물가지표가 이것도 예상치보다 높아서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겉으로 이걸 재료로 삼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보시면은 채권 시장의 반응은 별다른 게 없었어요. 이 보시면은 인플레 우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반응이 그 75bp 인상 확률이라든가 이런 게 확 높아져야 되는데, 가만 보시면은 75bp 인상 확률은 이 그 전날에 비해서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저 인플레 우려, 긴축 우려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그런지 일단은 어제의 그 물가지표, 금요일날 물가지표에 대해서 그다지 반응을 안 하더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채권 시장도 그 지표에 대해 반응을 하고 주식 시장도 같이 반응을 했으면은 저 물가 지표 때문에 좀 시장이 좀 흔들렸겠구나라고 이렇게 좀 속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채권 시장은 또 조용하죠. 또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도 좀 조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뭐 증시의 하락이 일단 뭐 표면적으로는 물가 지표 때문에 하락했다.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그죠? 표면적으로는 물가 지표 때문에 미국 증시 하락한 것 같다. 그럼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뭐 그냥 불안감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막연한 불안감, 혹은 이제 이 오랜 하락 추세 이런 것 때문에 관성이죠. 쉽게 말해서 그 무거운 화물차가 브레이크 밟으면 안 서는 것처럼 추세가 워낙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냥 계속 밀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 하락 뭐 진짜 원인은 어떤 기술적인 데에서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유를 굳이 표면적으로 찾자면은 이제 저런 물가지표 이런 거를 이유로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악재가 진행 중인 건 많이 있죠, 그죠? 뭐 굳이 제가 뭐 매일매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은 이 뭐 예를 들면 영국발 쇼크 있잖아요. 뭐 영국의 파운드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거, 혹은 뭐 영국 뭐 IMF 구제금융 뭐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미국의 긴축 정책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혹은 뭐 전쟁 이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하여튼 복합적으로 제가 뭐 매일매일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이런 점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점들 플러스 뭐 기술적인 점들까지 해가지고 시장이 뭐 매일매일 흘러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런 지표들이 하여튼 금요일날 물가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유럽이고 미국이고 물가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다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의 생각에는 지금 이제 금요일날 발표됐던 이런 물가 지표들의 예상치가 제법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예상치를 지금 또 뛰어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일단 인플레가 심각하긴 한 것 같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코어 PC가 4.7이었는데 예상치를 그래 4.7 잡아놨는데 4.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한편으로 좀 물가지표의 어떤 뭐 피크아웃 뭐 이런 거를, 물가지표가 고점을 찍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런 이론들이 깨져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며칠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독일 CPI도 10% 찍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혹시나 했더니 미국도 결국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어가지고 이 연준의 그런 부담감은 더욱더 이 배가 되게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금리가 금리가 아니고 인플레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여전히 인플레 피크아웃 그런 거 없다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신기한 게 보시면 에너지 가격들이, 이거 국제유가잖아요.
국제유가 같은 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뭐 코어 CPI까지도 잘 안 내려온다는 거는 코어 PC 그죠? 그리고 코어 CPI 이런 것까지 안 코어가 붙은 물가지표들까지 잘 안 내려온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하여튼 쉽게 해결될 그런 지금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경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거 장기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길다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락도 이런 식으로 가면은 만만치 않게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물가지표 때문에 시장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렸고 조금 전에 뭐 긴축 확률 이런 것들 좀 보여드렸고 뭐 달러 인덱스 특별히 반응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딱히 뭐 급등한 거 아니고 요즘 시장 변동성이 뭐 1, 2%씩 뭐 1%씩 달러가 움직이는데 어젯밤에 0.3% 움직였으면 그냥 차분했다. 별 반응 없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달러가 저렇게 오른 것 같은 경우는 뭐 유로존 물가지표가 높게 나왔으니까 뭐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혹은 뭐 미국 금리 뭐 하여튼 국채 시장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그냥 차분한 그런 반응들 보이고 있습니다. 뭐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제 저 물가지표로 해서 좀 오르긴 했는데 뭐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고 그냥 일단 뭐 조정 진행 중이다라고 일단 뭐 보여지고요. 저 정도로 뭐 엄청난 일이 있었다라고 하긴 뭐하고 일단 하여튼 다들 그 멈춰 있습니다. 이 영국 금리 같은 거 양적 완화하고 있는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적 완화하고 있으니까 금리가 크게 오르진 않는데 하여튼 뭐 다 같이 지금 이제 금리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워낙 많이 오르고 나서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오르고 나서 대부분 다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리들 같은 경우는 뭐 영국이고 미국이고 뭐 독일이건 간에 전반적으로 금리들 같은 경우는 조정 중이다. 이렇게 박스권에서 뭐 쉬어가고 있다. 상승을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일단 뭐 보시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젯밤 같은 경우는 뭐 금리의 움직임 혹은 뭐 달러의 움직임이 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하여튼 그죠? 금리나 달러 같은 경우는 먼저 움직여 놓고 지금 어떻게 할까 앞으로 눈치 보고 있는 방향성 모색 중인 거고 이 증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라 가지고 그냥 이제 그게 어떤 멈출 만한 이슈가 없고 이러니까 관성에 의해서 계속 밀려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하여튼 대략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이벤트가 또 뭐가 있느냐 살펴봐야 되겠는데 뭐 다음 주도 물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재밌는 게 다음 주 중국은 통째로 다 쉬더라고요. 중국 통째로 다 쉬니까 중국은 일단 쳐다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은 이 역시나 금요일 날 밤에 또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밤에 발표되는 논팜 페이롤스라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있는데 요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하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두 가지 보시면 되겠죠. 이거 두 가지에 따라서 뭐 증시가 좀 출렁출렁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금요일날 발표된 이벤트가 다음 주에 발표된 이벤트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벤트하고 뭐 이런 건 다 본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이야기를 일단 좀 해보자면은 하여튼 신나게 잘 빠지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지표가 계속해서 쇼킹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다라고 뭐 봐도 되고 근데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냥 접근하는 게 더 맞긴 맞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레벨이 이제 그 붕괴가 확실히 되긴 됐습니다. 중요한 라인들이요. 지난 한 3, 4거래일 혹은 일주일가량 이 S&P고 나스닥이고 특정한 자리에서 버텼잖아요. 예를 들면 S&P가 전저점에서 버텼죠. 그리고 나스닥은 어디예요? 나스닥은 이 11,250이라는 자리를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가량 버티고 있던 이런 자리들이 있었는데 어젯밤에 일제히 그런 자리들을 동시에 다 무너뜨렸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 같으면 근데 이제 약간 평상시와 좀 다른 그림인 게요, 지금. 일단은 저렇게 중요한 지지선이 붕괴되면 뭐다? 지난 일주일간 지켰던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붕괴가 되면은 보통 레벨 다운 그리고 뭐예요? 어떤 대폭락, 변동성의 확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일단 독특한 점 하나는 변동성의 확대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한 면이긴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 무거운 뭐 쉽게 말해 댐이 붕괴됐다 보시면 돼요. 물이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댐이 톡 붕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르르 할 텐데 딱히 뭐 와르르 하거나 변동성의 확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가 안 되는 거는 뭐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일단 차분히 빠지고 있다는 게 좋은 걸 수는 있긴 한데, 하여튼 지금 이거를 뭐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 뭐 좋다 어쩌다 뭐 일단 뭐 어떻게 해석을 하기가 좀 뭐한 게, 이 기술적으로는 어쨌든 계속 애매한 자리의 연속입니다. 제가 뭐라고 지금 딱히 어떻게 해라라고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게, 분명히 많이 빠졌거든요.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한 달 반째 빠지고 미국 증시도 단기낙 폭과대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보이지 않아 가지고 이거 그죠, 그렇다고 반등에 베팅할 수도 없고 하락을 추격할 수도 없고 좀 굉장히 좀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래서 뭐 의미는 있어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저게 이제 어떤 중요한 지지선들을 S&P하고 나스닥이 이 몇 거래일 동안 지난 일주일간 지키던 지지선들을 금요일날 붕괴를 시켰으니까 뭐다? 아, 이제 아래쪽으로 간다. 이제 어떤 다중바닥형, 이제 이런 거는 미국 증시 다중바닥형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다중바닥형은 끝나고 계속해서 이 큰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연속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어젯밤부터 해서요. 지금까지는 의견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그냥 이제 저의 의견이었을 수 있는데, 근데 어젯밤에 이렇게 붕괴를 시킴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제 명확히 저점이 낮아지고 명확히 어디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야 봐라, 이제는 아래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그게 나온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시장을 보시는 관점을 일단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다중바닥형 혹은 추세전환 이런 거 꿈꿀 때가 아니다라는 증거가 일단 어젯밤에 나온 겁니다. 일단 아래쪽으로 계속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주면 되긴 되는데, 문제는 근데 이제 최근에 너무 급하게 많이 빠진 감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게 대응이 좀 어렵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참 문제예요. 뭐 일단 몇 가지 지표를 좀 보여드려 볼까 해요. 그러니까 네가 뭘 보는데 계속 단기낙 폭과대를 하냐, 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뭐 제일 만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일단 요거를 일단 좀 보여드려 볼까 해요. S&P 지수 500 종목 중에서 500개 종목 중에서 51선 위에 있는 종목이 몇 프로나 되냐? 2%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51선이죠. 51선 위에 있는 종목이니까 51선이라는 건 그래도 비교적 좀 단기적인 어떤 그런 이평선이잖아요. 그런 이평선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 이렇게 없다. 2.7%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이건 일단 좀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하긴 하네 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지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쯤 내려왔으면 이제 증시가 최소한 단기적인 바닥 정도는 만드는 게 뭐 일반적인 뭐 현상이긴 했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표를 월봉이나 주봉 단위로 놓으시고 여기다가 뭐 S&P 지수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딱 겹쳐놓고 보시면은, 이거 두 개를 겹쳐놓고 비교를 하면은 이 대략적으로 이 지금 같은 경우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 이 51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선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반등할 때다 이런 거는 이야기할 수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이 정도면은 단기적으로는 반등 시도를 한 번쯤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 일일이 뭐 지켜보지 이걸 제가 일일이 크게 확대해서 여러분들과 뭐 따져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비교해 놓고 한번 확률을 한번 따져보세요. 이 정도 상황이면 통상적으로 증시가 반등을 한다라는 결론을 아마 스스로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봉보단 주봉 정도 놓고 보시는 게 적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지표들 좀 보여드렸고, 좀 약간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도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51선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은 좀 중장기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중장기적인 지표를 보면 되겠죠. 이건 200일선, 200일선이면 제법 중장기적인 이평선 아닙니까? 200일선 위에 있는 종목은 그럼 몇 프로나 되냐? 한 11%쯤 된다. 이것도 지금 상당히 낮은 값이라는 겁니다. 이 지표도 좀 지금 이 어떤 하락에 대한 누적된 피로감이 제법 많다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봉이나 월봉 같은 거 이런 걸 지금 한번 보시면 지금 자리가 사실 뭐 이걸로 놓고 보면 약간 좀 해석이 좀 애매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지표로 놓고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때를 봐라, 2020년에 좀 더 빠질 수도 있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 이 정도 때에서 반등했던 사례들도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했던 사례들도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좀
지금 자리는 뭐라 딱 이야기해드리긴 어렵지만은 근데 분명히 이건 중장기적으로도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반 동안 빠지면서 이거는 좀 지금 제법 많이 좀 시장이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되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건 중장기적인 어떤 이평선에 대한 그런 거니까 이거는 어떤 중장기적인 바닥을 잡아내는 그런 지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S&P 지수 이런 거하고 겹쳐놓고 보시면은 웬만한 굵직한 바닥들을 거의 다 잡아냈던 그런 지표이긴 합니다. 이런 것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다고요. 물론 일단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요했던 지지선들 다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장 매수세 혹은 뭐 아예 추세 전환 이런 거 이야기하기는 지금 좀 껄끄러운 거고. 하여튼 지금 계속해서 빠지긴 빠지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저런 거 보여드리는 게 지금 대응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게 단기적으로 좀 하락 에너지가 좀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이거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계속 뭐 욕심이 날 수는 있지만 지금 잘못 욕심 부리면은 어느 쪽으로든 크게 뒤통수를 맞기가 좋은 때라 가지고 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같이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사실 까먹지만 않아도 현금만 들고 있어도 사실 이 상위권의 성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 랭킹을 매겨보면요. 지금 같은 경우 수익을 내는 거는 아주 극소수의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까먹지만 않고 현금만 들고 있어도 사실 이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돌 수 있는 그런 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킬 때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하여튼 지금 계속 깝깝한 상황입니다. 차라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반등이 나와버리면은 우리가 대응하기가 쉬울 텐데 반등도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짜불짜불 빠지고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상황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상황에서 뭐라 드릴 이야기가 없네요. 그죠? 뭐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뭐 자신 있으신 분들은 매매하시면 되는데 어설프게 잘못하면은 하여튼 양싸대기 맞기 딱 좋은 때라 위로 베팅했다가 맞고 아래로 베팅했다 맞고 이럴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서 하여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죠? 아까 전에 약간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요즘에 독특한 게 이게 변동성 확대가 잘 안 된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걸 봐도 좀 그래요. 이런 걸 봐도 빅스 같은 걸 봐도 34자리가 중요한 저항이잖아요. 이게 사실 지금 당장 이걸 막 넘어가겠다 그런 그림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을 넘어가려면 통상적으로 이런 그림 그죠? 이렇게 보시면 34라는 자리를 지난번에 넘어갔던 이런 때를 한번 보시라고요. 중요한 저항 부근에 종가상으로 바싹바싹 붙어 있죠. 이게 놀다가 이렇게 한 번씩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종가는 대부분 뭐 31, 32선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34 넘어가기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렇게 잘 넘어가지는 않는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차분하게 이 변동성을 확대시키려고 쉽게 말해 시장이 대폭락을 하려고 아직까지는 어떤 이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좀 맞긴 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베팅하기가 좀 굉장히 애매하다고요. 이 하락 에너지를 지금 모으는 과정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삐끗 잘못하면은 이제 빅스 여기가 이제 단기적인 고점이 돼가지고 와르르 쾅쾅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게 방향성이 명확하게 좀 나오지가 않은 겁니다. 빅스 같은 경우도요. 하여튼 그래서 좀 애매해요. 굉장히 좀 애매해요. 뭔가 지금 내가 막 자신 있게 뭐 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계속해서 판단이 됩니다. 요즘에 굉장히 독특한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뭐 그러고 지켜만 보고 있고요.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다 살펴봤고요. 그죠? 요즘 저기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 안 그래도 지난주에 애플하고 테슬라가 안 빠져가지고 지금 미국 증시가 좀 강한 것 같다. 애플하고 테슬라가 빠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 많이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선 부근까지 일단은 다시 한번 내려오긴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죠. 그죠? 애플에서 생산량을 줄인다. 제품 생산량 줄인다는 이슈 때문에 일단은 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다시 한번 내려왔어요.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가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오늘 지금 종가 부근인데요. 이 자리가 액면 분할해서 이 자리가 그죠?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로서 지금 애플에겐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추세를 결정짓는 그런 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자리 지난번에 한번 붕괴시켰어서 분위기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재차 다시 한번 지금 이자리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재차 테스트하면 별로 안 좋겠죠, 그죠? 빨리빨리 이런 거 터치 안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거면 다시 터치했다라는 게 일단 굉장히 분위기 안 좋은 거고, 하여튼 애플의 이 중요한 지지력 싸움 다음 주에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좀 너무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 하고 나서 아래쪽으로 일단 잘 가고 있습니다. 이 고점들이 좀 많이 좀 드라마틱하게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들도 좀 있긴 하고요. 이렇게 가만 보시면은 요걸로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힘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진짜 힘이 강하면 이렇게 추세선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부근에 왔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못 오고 여기서 3고점 만들어버리고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얘 같은 경우도 힘이 빠지긴 빠졌습니다. 다만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나 테슬라나 어디 중요한 지지선 자리를 아직 완전히 깬 건 아니기 때문에 얘네가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 증시가 대폭락하는 것도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미국 증시도 보시다시피 변동성 없이 차분히 움직이고 있고, 빅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뭐 여기 정도까지 일단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좀 제가 어떤 결론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도 지금 결론이 뭐 잘 안 나고 있어요. 이게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저도. 그래서 일단 뭐 가만히 있는 중이에요. 앞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요, 앞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대응만 똑바로 잘 하시면 됩니다. 뭐 결과적으로 뭐 물론 뭐 제가 돈 따라가지 말라고 하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돈 벌자고 하는 거니까 지지와 저항 체크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어쨌든 근데 뭐 아무리 단기낙폭 과대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일단 매수세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방 쪽으로는 계속 끌고 가시면 되고, 매수 베팅은 할 수가 없죠. 도무지 일단 뭐 지지력이 안 보이니까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 화요일 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